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랜만에 자소 작성법 가이드 영상 준비해 왔습니다. LG 디스플레이에서 정말 몇 년 만에 수시 채용인지 모르겠습니다. 대규모 채용에 나섰고요. 이번 기회 반드시 잡으셔야겠습니다. 적게는 한 자릿수에서 많게는 두 자리, 세 자릿수 채용까지 이번에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업보고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자소 작성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공시 사이트 들어가셔서 LG 디스플레이 1분기 사업보고서 좀 각자 띄운 다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기가 2020년도, 전전기가 2019년도 회계 실적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2019년도에는 굉장히 혹독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영업 적자가 1.3조에 다다랐었습니다. 자, 그리고 작년도에도 영업 적자는 지속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그 적자 폭을 큰 폭으로 줄여냄으로써 구조조정에 성공적으로 결과를 만들어냈고 금년도에는 드디어 흑자 전환까지 이뤄냈습니다. 2019년도에 적자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을 미쳤던 것은 바로 LCD 시장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었습니다. 당초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LCD 경쟁력을 갖고 한국 업체들이 시장을 지배했던 건 사실이지만 기술 격차가 점차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나 중국 업체들이 뒤를 바짝 추격하게 됐고요. 엄청난 생산 캐파를 확보함으로써 시장의 공급을 미친 듯이 늘려나갔습니다. 자, 그로 인해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현상이 오랜 시간 지속이 되었고 치킨 게임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판매 가격이 하락했고 이로 인한 타격이 대규모 영업 적자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LCD 시장 자체가 성숙기에 도달한 상태였었고 수요 회복만으로는 이 대규모 영업 적자를 돌파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작년도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에 바로 코로나19가 터졌던 게 디스플레이 산업에 있어서는 호재가 되었습니다. 언택트, 비대면 소비, 그리고 집콕 쪽의 증가, 그리고 재택근무의 확산으로 인해서 태블릿 PC, 노트북, 모니터 너나 할 거 없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자, 그 과정에서도 프리미엄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덩달아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LCD의 시대가 점차 막을 내리고 OLED라는 초고해상도 새로운 디스플레이 시대가 막을 올렸다라는 점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에 있어서도 엄청난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작년도에 이런 시장 변화와 그리고 조기부터 투자에 나서서 기술력을 확보해둔 덕택으로 빠르게 시장의 수요를 잡아냈다라는 점에서 작년도에 금년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LCD에서 OLED로 주력 제품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LG 디스플레이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이 점차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1분기 흑자 전환 이라는 실적으로 연결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향후 이 OLED 제품은 휴대폰, 자동차, 그리고 TV, 노트북까지 점차 더 많은 제품군으로 확대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향후 미래는 굉장히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019년도 그리고 2020년 초까지만 해도 LCD 사업부를 일부 매각하고 구조조정한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계속됐었고요. 자, 이로 인해서 채용에 나서지 않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OLED로 사업이 재편되고 있고 향후 시장이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과정에서 신입 채용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대규모 채용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적을 보면서 좀 많은 얘기를 드렸고요. 자, 그런 기본적인 이 산업군에 대한 히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LG 디스플레이 면접에 가시든 자소서를 쓰셔야 여러분들이 좀 더 좀 다른 지원자들 대비 돋보일 수 있는 팩트와 그런 히스토리를 같이 정리를 해 두실 수가 있겠죠. 자, 사업의 현황, 산업의 특성 부분에서 뭐 그렇게 우리가 주요하게 볼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짝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이제 플라스틱 OLED 기반 폴더블 또는 폼팩터 변화나 새로운 소비자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이 성장하면서 디스플레이 회사에도 새로운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라는 점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따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3번 항목이 본인이 지원하는 직무 관련된 트렌드를 묻고 있는 항목입니다. 최신 들어서 주목받고 있는 새로운 OLED 제품, 기술력, 소비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여러분들의 관심 깊이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TV 자체가 점점 더 프리미엄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특히나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런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 TV 프리미엄화에 있어서 TV가 대형화되고 있고 초고해상도 TV에 대한 수요 또한 같이 덩달아 증가되고 있다라는 점은 문과 직군, 특히나 사업부를 지원하는 지원자들 같은 경우에 반드시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OLED로의 대전환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시네마틱 사운드 OLED라는 형태로 제품군의 컨셉을 좀 더 세분화하기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한 월페이퍼라는 어떤 새로운 제품군의 등장, 기술력의 등장을 통해서 제품 차별화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 같이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새로운 제품군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관련된 지식 그리고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으신 분들 이런 부분 같이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IT 부문에서는 디스플레이 적용되는 새로운 기술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IPS 기술 그리고 OXITE, 제가 이 기술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프리미엄 TV 제품 경쟁력 확보에 직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기술 경쟁력을 앞으로도 더 확실하게 확보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여러분들의 관심 수준을 3번 항목에서 제대로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IT 부문 지원하시는 분들 반드시 좀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국내외 시장 여건, 디스플레이, 특히나 LCD 부문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OLED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피력한다고 하더라도 OLED 관련된 어떤 디스플레이 기술 혹은 시장에 대한 이해 아니면 OLED 시장 중에서도 어떻게 시장과 소비자들의 수요가 세분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로 좀 내려가시다 보면 여기 경쟁 요소 및 경쟁사의 강점 부분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문과 그리고 공대생 직군 불문하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반드시 깊이 있게 좀 탐독을 하시고 스터디를 좀 함으로써 3번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트렌드와 그 이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전망이나 기대 사항들을 확실하게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그냥 단순하게 OLED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OLED를 활용해서 만드는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밴더블, 롤러블, 그리고 시네마틱 사운드 OLED TV, 그리고 아까 봤던 월페이퍼, 기타 등등 다양한 OLED를 활용한 제품군에 대한 논의와 고민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기술 직군에서는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문과 직군이라고 한다면 이 세분화된 제품군별로 시장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어떤 산업군에서 이런 새로운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관심사를 풀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얘기를 좀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사 또는 LGA 디스플레이 홈페이지에 좀 더 들어가셔서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읽어보시고 작성을 해보실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소서 작성법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항목은 크게 3개고요. 각 항목별로 1000자씩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자, 1번 항목에서는 우선 지원 직무와 관련된 수강 과목 그리고 경험 등을 간략하게 기술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관련 경험이 있다면 최대한 많이 구체적인 팩트 위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번 항목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2번 항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경험을 제시해 달라는 게 아니라 2번에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거고 첫 번째 항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험 자체, 스펙 자체, 정량적인 무언가를 확실하게 기술해 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대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지원 분야에 직접적 관련 있는 전공, 교육, 이수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문과 직군 같은 경우에는 뭐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자신이 지원하는 직무 분야와 관련해서 갖고 있는 경험을 제시한다거나 혹은 경영학과, 뭐 경제학과 관련해서 본인이 수강했던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좀 같이 제시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선은 근데 여러분들이 작성할 때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구체성이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세스 설계라는 과목은 누구나 들었을 수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화공에 있는 다른 지원자들도 충분히 들었을 수 있는 거고요.
뭐 품질 설계라는 과목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산공이든 어떤 전공이든지 간에 똑같은 과목을 누구나 들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과목 자체만 제시하는 건 의미가 없고요. 자, 두 번째로 그 과목을 배우면서 뭐 공정을 구성하는 전반적 요소와 효율적인 프로세스 설계에 대한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굉장히 제너럴하게 그 과목에서 추구하는 학습 목표, 교육의 이수, 목적 등을 간단하게 얘기하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을 절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을 통해서 시장 전반의 조사 방법과 자, 이 일을 통해 전략을 도출하는 뭐 관점을 배울 수 있었다. 당연히 그 과목을 통해서 배양해야 되는 그냥 지식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무엇을 배웠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했고 그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떤 전략을 도출했는지, 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학습한 바가 무엇이고 적용한 바가 무엇인지가 보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공대생 분들 입장에서도 그래서 내가 그 프로세스 설계 과목을 배우면서 어떤 요소들을 배웠는지, 자, 그 요소들을 중심으로 내가 이해한 프로세스 설계의 핵심은 무엇인지, 자, 이걸 바탕으로 나는 어떤 프로젝트와 어떤 뭐 실험 설계까지 해 보았는지 구체적인 팩트 위주로 작성하는 게 중요한 핵심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다가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개선해낸 뭐 효율의 퍼센트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성적이라든지 그걸 그렇게 구체적인 과정을 중심으로 도출된 결과가 있어야만 보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의 지식 수준과 여러분들이 어떤 지식 수준, 이해 수준, 그리고 어떤 과제를 수행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 점을 좀 생각하시면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례를 한번 더 들어보면 내가 프로젝트 경험을 얘기한다고 했을 때 디스플레이에 작용하는 다양한 전자적 현상들에 대해 탐구해 볼 수 있었다와 같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 어떤 현상들을 학습했는지, 자, 그 이해를 돕기 위해 어떤 실험을 진행했는지, 자, 거기서 얻은 결과물과 인사이트 지식은 무엇인지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해 보는 게 다른 지원자들 대비 내가 갖고 있는 이해 수준, 지식 수준, 그리고 역량을 확실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전략이라는 거 꼭 한 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항목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번에서는 직무 관련 강점을 묻고 있고요. 본인이 지원 직무 수행과 연계해서 본인만의 경쟁력이나 장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1번 항목 설명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드렸는데요. 1번 항목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관련된 경험들을 충분히 직접적으로 많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수한 내용, 수강한 내용은 1번에서 다 강조를 했으니 2번에서는 여러분들만의 차별점이나 장점, 특징, 특성, 성향, 태도, 자질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고 해서 경험을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자신만의 장점과 강점을 주제로 먼저 제시한 뒤에 그 다음에 경험을 추가적으로 제시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 가지 흐름을 제가 써봤습니다. 뭐 사안을 깊이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해결해낼 수 있다. 자, 땡땡 랩실에서 땡땡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3개월에 걸쳐 기존에 설계된 계획대로 실험을 진행했으나 결과는 예상했던 수준의 오차를 벗어났다. 그래서 그 오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실험들을 추가적으로 거쳐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갔는지에 대한 과정을 뒤에다가 경험으로 제시를 해주게 된다면 이 지원자가 갖고 있는 어떤 하나의 문제의 현안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깊이 있게 파고드는 자신만의 장점을 분명하게 납득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필하는 게 경험이 아니라 그 지원자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특징이라는 점을 한 번 더 명심하시면서 1, 2번 항목을 각각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서 좀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자소서를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000자를 쓰는 건데 뭐 경험이 너무 많다. 자, 그럼 500자씩 2개를 기술하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1번에서 뭐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역량, 뭐 경험이나 뭐 그런 스펙들을 충분히 많이 나열했다 싶으시면 2번에서 하나의 경험을 구체적인 그 과정이 잘 보이도록 1000자로 하나의 소재로 작성을 하셔도 무방하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항목에서는 여러분들 이왕이면 나만의 특징, 특성, 성향, 태도적 장점이나 강점 등을 중심으로 관련된 경험을 제시할 때 제시하더라도 그렇게 제시함으로써 자신만의 뚜렷한 장점과 차별점을 부각시키는 데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 항목입니다. 지원 직무 관련 최근 트렌드 간략하게 기술하고 본인의 견해를 기술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관련 경험 묻는 게 아닙니다. 3번에서 지금 관련 경험 얘기하고 있으면 정말 감이 없는 지원자입니다.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와 관련된 지식의 깊이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본인의 관련 경험을 여기서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디스플레이 산업의 변화 방향성을 보면서 네가 이 회사, 우리 회사 LG 디스플레이에 들어와서 앞으로 OLED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는 시장에서 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시장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입사업 포부를 일부 확인하는 관점에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휴대폰 디스플레이를 연구한 적이 있다? 아닙니다. 휴대폰 사용이 늘어나는 과정에 생기는 빛 번짐 또는 어떤 눈이 침침해지는 그런 건강상의 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땡땡땡 기술에 관심이 있다와 같은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생산이나 공정 쪽에 지원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롤러블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양산품질이나 수율 확보, 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들, 자, 그런 문제 해결의 방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인사직무라고 한다면 코로나19 이후부터는 갑자기 언택트 비대면이 확산이 되면서 재택근무도 같이 함께 활성화가 되었죠. 자, 이에 따라서 근무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고 이에 따른 성과평가 방식도 바뀌고 있습니다. 또는 밀레니얼 세대가 이제는 입사를 시작하면서 기성세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조직 문화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혀도 될 것 같고요. 또는 ILO라고 해서 노동 비준인가요? 통과가 되는 이후부터는 조금 더 노무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관련된 직구 지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슈를 직접적으로 다뤄보시는 것도 괜찮은 접근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마케팅 직군이라고 한다면 제가 앞에서 사업 보고서 분석을 하면서도 좀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그 OLED 중에서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고 제품군이 다양해지고 있고 수요되는 산업도 굉장히 폭넓게 확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런 폭넓게 확대되는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시장, 그리고 그 시장에서 어떤 특징들이 눈에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앞으로는 어떤 시장, 어떤 고객, 그리고 어떤 수요를 좀 관심 갖고 있는지, 자, 거기다가 본인이 어떻게 좀 더 접근을 잘 해보고 싶은지에 대한 견해까지 덧붙여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알아본 요 내용은요, 한 번 더 제가 블로그에다가 LG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사랑 같이 함께 정리를 해서 게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동영상 설명 혹은 댓글 부분에 링크되어 있는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취업 준비에 도움 받고 싶으신 분들은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 면접의 기술 함께 보시는 것도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옴수였습니다.